마음과 마음을 연결하다. MBC 충북. 청년은 미래 세대의 주인공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청년 정치, 청년 정책을 외쳐왔습니다. 하지만 정작 정치권은 청년 세대가 캐스팅 보트가 된 이제야 진지하게 청년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선거 때만 소환되는 청년 정치가 아니라 다양한 청년이 주인공이 되는 정치를 보고 싶습니다. 고구마 먹은 듯한 단체장과의 대화는 안녕. 그런 질문이라면 차라리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손으로 청년을 위한 일꾼을 뽑고 싶습니다. 지역 청년들의 본격 시사 예능 프로그램 청년 면접 지금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새로운 충북 힘 있는 도지사. 슬로건 좋은데요. 지역에서 열심히 자신의 삶을 꾸려가는 저희 면접관님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청주에서 태어나 잠깐 타지로 한눈판 적도 있지만 27년을 청주와 함께한 지역 언론 모니터 팩트체크 담당관 현슬기입니다. 페미니즘 정치. 지금 여기. 위기의 시대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배제, 차별, 혐오가 아니라 평등하고 존엄한 삶을 만드는 연대의 정치, 바로 페미니즘의 정치라는 걸 실천으로 보이겠습니다. 강남역 살인사건 이후 여성을 향한 다양한 폭력이 가시화됐었잖아요. 그런데 사회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성별 갈등으로만 가르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직접 제 얘기를 하기 위해 출마를 했었습니다. 다음 면접관님 소개해 주시죠. 하루하루 숨 쉬면서 인권에 대해 고민하고 기록하면서 이야기 나누고 있는 이구원이라고 합니다. 이건 상당히 최근 차량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평소에는 어떻게 카드를 찍어? 하기 너무 넓은데? 괜찮겠어요? 저부터 사실은 저상버스 이용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두려움을 좀 마주해보고 좋은 점이든 나쁜 점이든 있는 그대로 시민들과 함께 나누어 보고자 저상버스 타고 쏘댕기기라는 이런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면접관님 소개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청주에서 연극하고 있는 조재명입니다. 불량률에 비하면 페널티 적은 거지, 안 그래요? 이참에 알바생 새로 뽑으실 생각 없으세요? 누나, 우리 사람 뽑아야 돼. 누나, 우리 사람 뽑아야 돼. 나 사람 뽑아야 돼. 네. 그 대사를 제가 했습니다. 예. 네, 영화 초반에 그게 이제 전환이 되는 이제 중요한 포인트였고요. 네, 제 목소리는 잘 나왔습니다. 저희 이렇게 어렵게 모신 우리 면접관님들과 대화할 첫 지원자로 저희가 모셨습니다. 우리 김영환 지원자님도 자기소개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2달 됐습니다. 2달 애숭이 도지사 김영환입니다. 저희가 본격적인 면접에 들어가기 앞서서 청년 면접만의 특별한 규칙이 있습니다. 바로 청년 면접만의 약관인데요. 제가 우리 딸들한테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혼대라고 이제 혼대 같다고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오늘 그런 얘기를 듣지 말아야 될 텐데 하는 긴장이 있습니다. 레드카드 받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좀 질문을 좀 예행 연습처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입니다. 지원자님이 다음 선거에 무조건 당선이 된다면 충북도지사 대 경기도지사. 충북도지사 출마를 경기도지사 출마 선언.
뭐 당연히 충북 거죠. 네. 재미없죠? 네, 바로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구독자 100만 유튜버 대 최장수 과기부 장관. 하나, 둘, 100만 유튜브를 하죠. 수입이 생기니까. 수입이 생기니까. 아, 과기부 장관도 있지 그런데 않나요? 그건 이제 잘리니까요. 아, 임기 내에 꼭 하나만 해야 된다면 무예 올림픽 부활 대 차 있는 도청. 무예 올림픽을 하지 않습니다. 또 전직 지사님 굉장히 열정을 갖고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한 건데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걸 이어서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이제 제가 그 반장님은 이제 충북 지사로서 하기가 어렵다는 거. 여러 가지 아마 다른 모든 걸 포기하고 공약이나 뭐 내가 포기하고 그것만 매달려도 이뤄내기가 어려운 관계 꼭 어려운 일이고 우리 충북도로서는 재정이나 여건이 어려운데 그거를 내가 승계해서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미안한 생각을 갖고 있지 그거를 뭐 부정한다거나 뭐 폄하한다거나 그런 생각은 아닙니다. 네, 지원자님의 충북에 대한 관심과 대표 공약인 레이크파크 르네상스에 대해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레이크파크 공약 핵심만 먼저 짧게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우선은 이제 청주가 뭔가 또는 충북이 뭔가에 대한 브랜드가 없다, 정체성이 없다. 이제 그동안 우리는 뭐 바다가 없는 내륙도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왔는데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서 보면은 아름다운 호수가 펼쳐지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우리의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고 우리의 특징을 좀 부각시키는 그런 브랜드 찾기라고 할까? 우리는 자연 아름다운 호수와 백두대간과 많은 이야기를 갖고 있지만 그것을 문화로 이렇게 덮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거를 어떻게 그 삶의 질 또는 취업, 일자리 이런 걸로 연결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게 관심사항이죠. 저 옐로우 카드 할까봐 지금 겁이 났어요. 열심히 듣고 있었습니다. 네, 방금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제 그 레이크 그 호수 근처가 되겠죠. 호수 근처에서 공연도 할 수 있는 뭐 이런 계기를 만들려고 하신다 얘기는 들었는데 일단 그 저희 충북에는 제대로 된 공연장 자체가 몇 군데가 없습니다. 네, 그 진짜 저희가 그 제대로 된 공연을 연극을 하려면 이제 그 시설이 받쳐줘야 되는데 인프라 자체가 지금 제대로 받쳐주지 않고 있어서 아주 손쉽게 할 수 있는 일인데 그리고 이제 제가 할 것인데 청주 백화점 자리가 있어요. 그게 흉물스럽게 지금 현재 그냥 빈 공간으로 있거든요. 그게 부도 나고 뭐 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방치돼 있거든요.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공간을 좀 찾아봐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슬기로운 팩트체크 시간입니다. 슬기로운 팩트체크 어떤 순서죠? 네, 지원자님의 행보와 주요 공약을 점검해보는 코너인데요. 지원자님이 차 없는 도청을 하겠다고 밝히신 건데요. 김용환 충북지사가 공언한 대로 닷새간의 차 없는 충북도청 실험이 시작됐습니다. 주차장을 줄이고 셔틀버스를 이용하면서 청산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주차장을 공연과 전시 공간으로 꾸미겠다고 하셨습니다. 네, 충북 공무원 노조가 도청 직원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80%가 차 없는 도청을 반대를 했습니다. 무려 65%는 자율시행조차도 반대를 했고요. 심지어는 차 없는 도청 시범 사업이 주차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합니다. 현행 주차장법 19조 사항을 보면요. 부설 주차장의 경우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주시 조례에서는 업무 시설 면적 100제곱미터당 한 대의 부설 주차장을 반드시 갖추도록 하고 있고요. 차 없는 도청 만들기 법을 어기면서까지 해야 하나가 팩트입니다. 팩트입니다. 가능하면 우리가 대중교통을 사용하자고 한 것이지 주차장을 없앤 거가 아니기 때문에 법을 어긴 것이 전혀 아니다 그런 말씀 드리고요. 그 취지는 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주민 합의가 있었는지 그리고 또 인근 골목에 좀 주차난이 더 심해졌다 이런 평가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차 없는 도청이 이렇게 많은 논란
또 문제를 일으켜야 되리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쉽게 생각을 했고 그런 면에서 제가 좀 아직 그 애송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차 없는 도청에 대해서 집착하거나 또 그것이 지금 중요한 개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는 그냥 도 공무원들의 자율적인 선택에 의해서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사용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민원인들이 좀 차를 대기 쉬운 그런 공간으로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네, 그러면 다음 팩트 체크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충북 여성들의 일에 대한 욕구가 상당히 높습니다. 지난해 충북 성인지 통계를 보면요. 직업을 가지는 것이 좋다고 답한 충북 여성은 87%였습니다. 취업보다 가정에 전념하는 것이 좋다는 여성은 6.5%에 불과했습니다. 그렇다면 고용률은 얼마나 될까요? 남성은 71.1%였지만 여성은 55%에 불과했습니다. 일하고 싶은 여성은 많지만 2명 중 1명만 일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여성들은 일하지 못할까요? 육아 부담이 51.6%로 압도적이었고요. 여성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18.9%, 불평등한 근로 조건이 13.9%로 뒷이었습니다. 양육 부담과 사회적 편견, 그리고 불평등의 가사 부담까지 지고 있다는 거죠. 노동자 월 평균 임금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남성은 314만 5천 원인데 반해 여성은 201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심지어 보은과 옥천, 영동과 증평군의 여성 평균 임금은 그의 최저임금에도 못 미쳤습니다. 현슬기의 팩트체크, 일하고 싶은 충북 여성, 하지만 현실의 벽은 더 높다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타나는 최종적인 결과는 출생률이 낮은 거죠. 여성들이 그렇게 좋지 않은 일자리를 갖고 있고 돌봄과 이런 데 시간을 많이 쓰고 있고 그런 조건 속에서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조건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맞벌이 부부를 하고 또 그 일을 하는 여성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출생률이 지금 줄어드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일하는 모든 여성이 다 아이를 낳고 키우진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말씀하신 정책들은 사실 여성의 일가정 양립만을 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무슨 말씀 다시 한번. 무슨 말씀 다시 한번. 여성이 어떤 출생을 목적으로만 살아가지 않는데 그런데 좀 집중이 돼 있는 정책이 아닐까 약간 그렇게 좀 정리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 출생과 관련돼서만 여성 문제를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 보육과 교육을 포함한 전 과정이 촘촘하게 마련되지 않는 한은 절대로 아이를 낳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의 취업이라는 것은 굉장히 제한적인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여성의 취업 문제에 있어서 그렇게 사소하게 아이를 낳는 문제다 그렇게만 생각할 수 없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출생률과 여성 일자리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었는데요. 2021년 충북 사회조사 보고서를 보면 출산을 안 하는 이유로 일에 지장이 있어서는 16.3%로 가장 낮은 순위를 차지했고요. 1순위를 차지한 것은 나보다 나은 삶을 물려줄 수 없을 것 같아서가 39.5%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지역 청년들의 소소하고 수수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소수 의견 시간입니다. 저희가 영상을 3개를 좀 미리 사전에 준비를 해왔는데요. 일단은 첫 번째 영상부터 보고 오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영동에서 포도 농사 짓고 있는 23살 청년 농부 박호민입니다. 부모님이 만약에 농사를 안 짓고 계셨으면은 농업이라는 것 자체를 선택하기가 힘들었을 것 같아요. 기반 없는 청년 농민들은 농지 구매도 해야 되고 그리고 이런 시설도 올려야 되는데 정말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도지사께서 6차 산업에 되게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런 1차 농산물 생산하는 것만으로도 벅찬데 몇몇 농가밖에 할 수 없는 정책 사업들이거든요. 문제점에 대한 그 해결에 대한 실마리 없이 이런 것부터 먼저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공감하기가 좀 힘듭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직거래 시장에 뛰어들기도 그 기존 농가들이나 또 이런 농산물 매매 상인들 이렇게 점유하고 있는 그게 많아가지고 신규 청년 농부들이 진입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가장 좋은 게 기본적으로 농민 수당을 좀 더 확대를 해서 지원해 주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할아버지도 수박 농사를 하셨지만 이 농사하는 거에 벅차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공해서 서비스를 만들고 이거 풀어내는 것 자체가 젊은 사람이 하는 것도 참 쉽지 않겠다. 그 비즈니스 이런 생산적인 이런 그 마인드가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많은 위험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귀농, 귀촌을 선택하는 20, 30대들이 늘고 있습니다. 지금 빚이 3억이신 거예요? 3억에다가 네. 2년 내리 좀 약간 말아먹었기 때문에 추가 대출 3천만 원 또 했고 트럭 산다고 1,900만 원. 그럼 지금 3억 5천 있는 거네요? 네, 3억 4,900 와. 정확히. 그렇죠. 농사를 져서 1억의 수익, 그러니까 매출이 아니라 1억의 수익을 갖는다는 것은 참 꿈 같은 얘기고, 그렇게 된다면 농사를 짓는 젊은이가 늘어날 거라는 생각으로 제가 이제 그런 비전을 제시한 것인데, 저는 세 가지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농부들이 지금 저런 그 1차 산업 내지는 그 밭농사, 논농사에서 오는 육체 노동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지금 현재 농촌에서 일손을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손을 넣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시에 남는 인력들을 그 파트타임으로라도 그런 도시 농부를 통해서 인력을 공급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저렇게 생산된 그 아까 직거래를 얘기했잖아요. 저걸 직거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1억 농부의 꿈이란 말이 저한테는 잘 와닿지 않는데요. 농촌이 제가 살고 싶은 곳인가에 대해 묻는다면 잘 모르겠어요. 이 농촌에는 일단 제가 갈 수 있는, 이용할 수 있는 동네 병원이나 식당이 거의 없습니다. 물론 이제 농업을 활성화하고 어떤 기술적인 면을 발전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농촌이 모두에게 살기 좋은 공간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자립준비 청년 25살 신금이라고 합니다. 자립준비 청년이 만 18세가 돼서 양육시설에서 나이 때문에 바로 퇴소하는 청년들의 말을 해요. 제가 살았던 시설은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3일 뒤에 바로 퇴소를 해요. 집을 구하러 가는데 보증금도 그렇고 월세도 그렇고 저 혼자 해야 되는데 그게 좀 막막하더라고요. 혼자 집을 구하러 가야 되니까. 자립준비 청년들이 막상 사회에 나가면은 아무 데도 의지를 할 데가 없어요. 생계비도 벌어야 되는 상황에서 일한다? 라는 이유로 지원을 끊어버리면 그만큼 누가 더 자립을 하고 싶겠냐고 생각을 해봐 주시면 진짜 좋겠고요. 그 다음에 필요한 게 의료비 지원이에요. 아파도 병원을 못 가는 이유가 병원을 가면은 의료비를 너무 넘어섰다라는 이유로 본인들이 내야 되는 금액이 더 추가 발생으로 되더라고요. 계속 아프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진짜 아파서 가는 거고 진짜 너무하다고 말하고 싶어요. 자립준비 청년은 정말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이 아니라 이제 만 18세 이상이 되면은 보육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나갈 수밖에 없는 좀 내몰리는 청년을 이제 말을 합니다. 좀 최근에는 안타까운 일도 있었는데 혹시 그 자립준비 청년이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좀 들어보셨었나요? 자립준비 청년 이렇게 된 건 오늘 처음 듣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선 가서 얼마나 그런 수가 얼마나 되는지와 그런 분들이 어떤 형태로 지금 취업을 진행하거나 그 과도기를 지내고 있는지를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육원에서 자라다가 막 사회로 나와 홀로 서기를 준비하던 청년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불과 엿새 전에도 보육원 출신의 청년이 생활고를 견디다 못해 세상을 등졌습니다. 지우 씨의 수입은 기초생활수급비 75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고시원비로 매달 30만 원을 내고 남은 돈으로 생활비를 썼습니다. 청년의 이야기 보셨는데 좀 어떠셨나요? 저는 자립준비 청년이 아니라 자립당한 청년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이분들이 정말 제대로 된 자립준비를 통해
거쳐간 것인지 지지 기반은 제대로 있는 것인지가 좀 많이 걱정이 됐습니다. 네, 제 VCR 보면서 이제 저도 혼자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외로울 것 같아요. 이 사각지대들을 잘 살펴보고 이 안전망을 촘촘히 형성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사실 자립을 한 청년인데요. 제가 필요한 지원들을 어떻게 받으면서 살아가야 될까에 대한 고민과 어려움도 있었어요. 지금이야 이런 제도적 지원과 또 다른 또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인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다른 사람의 이야기 같지 않아서 되게 마음이 무겁고요. 저는 더 이상 한 사람의 삶이 개인과 가족의 책임이라고만 봐서는 안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청주에서 고양이 입양지원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청년사업가 김희수라고 합니다. 이제 길에서 아픈 고양이나 아니면 버려진 고양이 파양을 하는 경우에 친구들을 받아서 이제 위탁으로 운영을 하면서 입양을 보내고 있는 곳입니다. 2017년도에 사업 시작할 때 약 한 2평 정도 되는 사무실에서 시작을 했고요. 5만 원 정도밖에 없었거든요. 지원 정책을 많이 찾아보긴 했는데 그 당시에는 제조나 이제 뭐 신생 사업들에 대해서 많이 지원을 했고 저희가 원하는 이제 공간 기반적인 사업은 많이 없었습니다. 청년 창업가로서 제일 어려웠던 부분은 어디서 도움을 받아야 되고 어떻게 창업을 해나가야 되고 좀 선배 창업가들의 그런 시행착오를 이제 공유할 수 있거나 유휴 공간을 이제 공유할 수 있는 지원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청년 펀드를 보면은 그렇게 와닿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저 펀드 금액이 우리한테로 돌아올까? 일반 로컬에서 하고 있는 창업가들은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지원자님의 또 다른 대표 공약인데요. 충북 창업 펀드. 좀 이거 관련해서 좀 예산을 어떻게 마련하고 실행하실 건지 또 청년 창업가에게도 그 여파 갈 수 있을지 좀 궁금해하시는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이미 그 착수에 들어가 있고요. 1년에 250억 정도를 마련해서 1,000억을 만드는 그런 일에 지금 착수가 돼 있고 그걸 이루어질 것이고 우리가 각별히 노력해서 좀 그런 생태계들이 처음부터 많은 사람들이 창업에 참여를 할 수 있고 그럴 때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그것이 일정한 정도의 단계가 되면 좀 더 규모를 키워서 또 지원하고 그런 여러 가지를 좀 종합적으로 생각해 봐야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번 시간은 청년이 진짜 묻고 싶은 문제, 이야기를 시원하게 던져보는 돌직구 면접 2구원의 구원투수입니다. 지금 이제 현재 저와 같은 장애인들은 청주에서 옥천, 제 괴산에서 제천 이런데 이제 충북 도내시군을 대중교통으로 이동할 수가 없습니다. 우선 저상버스 보급률이 굉장히 낮고요. 시외버스에는 저상버스가 단 한 대도 배차되어 있지 않고요. 장애인 콜택시도 도내 시군별로 이동하기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광역 이동을 사실 모든 정치인이 이때까지 광역 이동을 보장하겠다라고 이야기들은 많이 약속해 주셨었는데 사실 지킨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원자님은 어떻게 하실 건지. 늘 그런 차를 마련할 수는 없지만 이제 그런 경우에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교통수단을 만들어 드리겠다. 그건 오늘 이후에 제가 구체적으로 알아봐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군 경계를 넘는 그 장거리 이동은 확보해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런 그런 장애인 콜택시가 있죠, 그죠? 근데 그것도 아마 수가 부족한 문제가 있을 것 같고 보완하는 노력을 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우리 지원자님 검증의 시간을 다 거쳤는데 처음에는 이제 해맑게 웃으면서 들어오셨거든요. 근데 살짝 지쳐 보이세요. 좀 오늘 청년들과의 면접 점점 질문이 어렵고 심각한 문제로 가가지고 조금 이렇게 여유 있게 방송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뒤로 갈수록 생각하지 못했던 또 조금 우리가 간과했던 여러 가지 문제를 느끼게 돼서 오늘 좀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과연 청년들의 도지사로 합격을 하실 수 있을지 결과는 추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환, 귀로 듣고 마음으로 느끼는 소통 도지사가 되어주기를 바람. 자타가 공인하는 꼰대이기 때문에 우리 젊은이들과 소통할 수 있나. 소통 잘하는 도지사 되라고 한 얘기는 소통 못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반성하고 또 새 출발하고 끝이 없는 거니까 귀를 열고 말을 좀 줄이고 그런 도지사가 되어야겠다. 상위권 학생뿐 아니라 어느 학생도 소외되지 않을 정책을 보여주기를 바라며 이번 면접 과정을 통해 얻은 배움과 조언은 충북교육 발전을 위한 밑거름으로 삼겠습니다.